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새벽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7%대 하락 마감하면서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구글은 올해 3분기 189억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고요. 또 시가총액이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2.6% 떨어지면서 82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낙폭을 확대했지만 장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장 후반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등 이 게임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제약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발표가 됐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매출액이 73조 원대,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확인하시면 3029선, 코스닥은 0.04% 오르면서 1009포인트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아직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는 예상 체결가 현재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딱 7만 원 선 유지해주는 모습인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박스권 흐름을 연출하다 보니까 오늘의 호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아직까지는 예견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그리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삼성전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왔고요. 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우리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예상 체결가는 3029선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 다우와 S&P가 좀 큰 폭으로 그래도 비교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전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만 보합 번역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우선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어제 5일선 이탈 시도가 좀 나왔다가 안착을 해주면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3,000포인트를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은 약 한 390포인트 자리대, 그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1선 자리대가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박스 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 양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의 종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7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만 원짜리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단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컨텐츠 쪽이라든가 엔터주들, 소위 뭐 게임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형 섹터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벤츠도 마찬가지로 일부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교체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CIS라든가 아니면 CIS 같은 전저점 자리대를 지지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21선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정고점권역 2만 원대 돌파 시도는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모그린텍까지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이평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개별주는 뭐 파워넷이라는 기업도 있고, 또 하나는 코인테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히려 코인테크는 공모가가 34,000원대예요. 근데 주가의 수준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베트남도 이제 봉쇄령이 풀죠. 그리고 쇼핑 대목이 옵니다. 올해 최대 한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의류업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시장들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기점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세시력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LF 같은 경우 정고점 자리대를 좀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18,000원대 중반 자리대 오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IT 섹터들이 좀 많습니다. 뭐 GST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년도의 실적 전망도 나쁘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핌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등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BH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의 부품을 공급을 하죠. 삼성 쪽과 애플 쪽 양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있어서 증가 추이는 내년도엔 뚜렷하게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아프타바이오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래꼬리 좀 달아줄 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5일선 기준으로 밀려주게 된다면 한 번씩은 단기간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해광입니다. 해광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61선의 안착 시도가 좀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눌러주는 뭐 11,000원대 중반 뭐 그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돌아서면서 동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2원 40전 상승하면서 1,17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가 4%, 카카오게임즈가 6.5%, 위메이드가 4.7% 급등하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견인했고 또 이 원래 코스닥을 주도했던 제약주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도 청약이 접수가 됐고 총 180만 건의 청약이 접수가 되면서 경쟁률은 29.6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관련 종목들 오르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매출이 73조 원, 영업이익이 15조 원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69,600원인데 앞서서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선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지받지 못하고 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모든 종목들 상승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0.5%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10만 2천 원, 네이버가 0.8% 상승하면서 41만 8천 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실적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 급등 출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0.5% 상승 출발하고요. 현재 주가는 90만 원 돌파하면서 9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며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올려주고 있죠. 현재 주가 83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자, 카카오가 일단 0.4% 상승 가히 보이면서 주가 13만 원 선 회복해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1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LG화학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 0.67% 올라가면서 주가 75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방향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0.9% 상승, 현대차는 0.7%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상 체별지수와는 다르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7만 원 선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350억대, 기관들이 100억 원대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60억대, 코스닥은 200억대 장초반 매도 보이면서 오늘도 하방 압력 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0.04% 소폭 하락하면서 1,008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량 보였는데 오늘은 1,800억대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어제 부진했던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0.1% 상승하면서 88,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 LLF는 0.5%, 네, 각각 좀 하락 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하락, LNF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펄어비스가 4%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위메이드 4.7% 급등했고 최근에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인데 지금 신고가 흐름이고 주가는 16만 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HLB 오늘도 역시나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4만 3,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CJ E&M도 2%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에 성공했고 18만 5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렸고요. 오늘 개장은 예상 체결은 양시장 모두 좀 견고해 보였는데 코스닥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가파르게 다시 상승선 회복하면서 현재 플러스권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코스피가 이전에 조정을 받을 때 뭐 이런저런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악재들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고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이제 시장에서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갈 거고 코스피는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갱신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는 다 올랐죠. 나스닥도 이젠 고점을 갱신하려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이고 나라의 좀 이 수익 자체가 조금 무역 흑자에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좀 증시 상승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상승할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요. 증시 뭐 다시 양전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에 떴던 이제 갭을 메꾸러 내려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전하면서 조금 다시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특별한 악재나 뭐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좀 편하게 매매하셔도 될 시장이다. 다만 이제 이전에 작년에 있었던 정말 모든 종목이 다 막 잘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좀 종목 선정이나 테마 선정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제 해상에 허가된 광구에서 해사를 채취해서 염분을 좀 제거한 후에 이 건축용 레미콘, 토목공사용 아스콘, 매립용으로 공급하고 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이 해사 채취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는 기존의 기업의 사업과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는 나노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의 지분을 약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노젠은 자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를 개발하고 있고 나노젠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의 신청서가 베트남 보건위원회에 완전히 제출된 것과 함께 넥스트 사이언스의 주가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보건위원회의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있네요. 이 차트를 보면서 주가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강한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 지지 라인인 이 17,250원을 정말 딱 지켜주었습니다. 딱 지켜주었고 거래량이 조금 나온 음봉이지만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특별한 거래량이다. 정말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정도의 거래량은 아닌 것 같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필요했었고 단기적으로 17,2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나노젠의 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임상 승인이 늦어지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 17,25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17,2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17,250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탈해버린다면 좀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올 수 있으므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한 후에 완전히 지켜지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OCI인데 OCI는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태양열 에너지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OCI는 이제 화합물 제조 및 폴리실리콘 주도 기업으로 태양 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역시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더더욱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고 일봉상의 단기 고점을 좀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16만 9천 원을 좀 찍고 내려왔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주가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9천 원 부근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고요. 여기서 밀린다면 12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 조정이 올 것 같고요. 12만 원만 지켜진다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은 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친환경 에너지 아직은 효율이 좋지 못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긴 한데 결국 가야 할 길이라서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옥시아이는 말씀드린 상승 추세만 지켜진다면 19만 원 그리고 더 오른다면 많이 오르면 22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던 12만 원 그리고 12만 9천 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매수해보기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버키 스튜디오인데 버키 스튜디오 참 오래 가네요. 버키 스튜디오는 IPTV,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태블릿 등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오징어 게임 대장주라고 보여지고요.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나 싶더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가 미국 고담 어워즈 연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주가 전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키 스튜디오는 추가 상승을 상한가로 전일 강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5,270원을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이 지지까지 완전히 해줘야 됩니다. 오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5,270원을 일단은 돌파한 모습이죠. 일단 돌파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면 조금의 추가 조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에 추가 호재가 있고 전일 상한가로 조금 강한 시세를 보였음에도 이 차트상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관망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넥스트 사이언스, OCI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께서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KEC입니다. KEC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도 8% 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KEC가 테슬라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에 납품하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테슬라의 터치스크린 LCD 그리고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를 담당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KEC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터치스크린 차량용 반도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자율주행의 기본인 터치스크린에 이 디지털 콕핏이 제공이 됩니다. 이 디지털 콕핏이 운전자와 차량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담당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에는 터치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KEC의 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95% 상승하고 있고요.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KEC 최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9월 말에 2,255원부터 오늘 3,685원. 이 고점이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터치하지는 못했고 오늘 지금 음봉입니다. 음봉 그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10월 중반에 한번 장대 양봉 그린 이후에 계속 추세 지키면서 주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 상승 중이고 현재는 3,50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사료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팜스토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상승 영향으로 현재 팜스토리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등등 상승하고 있습니다. 7.7% 급등 중이고요. 팜스토리는 양돈사료 전문 업체로 곡물 관련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9월 달에 세계 식량 지수가
130.0포인트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고 하고 2011년 9월 만에 10년 이후로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다고 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는데 곡물 가격까지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 8월보다는 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팜스토리도 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10월 초반에 2,210원 저점 터치했었고 잠깐 3,300원대 올라왔었다가 지금은 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계속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래도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의 상승세 꾸준하게 유지해주면서 2,8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지수가 오늘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등락 계속 반복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다행히 장 초반에 탄력 받으면서 좀 꾸준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0.2% 상승하면서 3,03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로 지금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정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일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고 조금은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아침에는 제가 오픈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차익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어제는 좀 선행돼서 국내 증시가 좀 일어났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미국에서 좀 일어난 모습인데 계속해서 기존의 이제 상승을 며칠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이 좀 쌓여 있고 그런 부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 실적만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플러스된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고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이번 분기까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4분기, 내년 1분기가 진짜 기업들의 실적이 날 것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 장이었고 돈을 굉장히 좀 시중에 많이 기업들에게 지원을 국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국가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4분기, 1분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흐름 체크하시면서 수급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차주 11월 3일에는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시장을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국내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좀 실적 발표를 했죠. 일단 LG전자 등 대형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분들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로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좀 굵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흐름을 좀 강하게 받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수급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일단은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옮겨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 매수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좀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 주체가 뭔가 붙어서 이제 상승을 해줘야 지수가 이제 방어가 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어쨌든 기관 매수세 지금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로 돌릴 수 있다는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섹터분들 움직임이나 수급적인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매매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지켜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세종메디칼 관련해서는 세종메디칼이 이제 인수한 신약개발 기업 제멘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2상, 3상 승인과 관련해서 재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단일 계좌 매도세로 거래량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식을 조금 돌려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아직 차트가 뭉개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어제 물량은 이제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일반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물량이거든요. 저 부분에서는 주식들을 뭔가 지금 돌리고 있는 방향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직 차트 죽지 않았고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간에 이제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내부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강하게 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아무리 못해도 6,000원, 7,000원 밴드 사이에 올라오면은 저 자리에서 이제 진입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좀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제 백신에서 이제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 흐름이 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원전 핵심 밸브 상장사 중에 좀 원전 핵심 기술인 좀 밸브를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그런 구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쉬고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흐름 체크는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이나 추가 상승 여부는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일단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기준을 좀 놓쳐서 배워보셨던 분들은 눌림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진입 여부는 하단 손절 라인 4,170원 구간인데요. 121선. 일단 저자리까지 안 내려올 거예요. 한 4,200원에서 300원 구간 한번 눌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정고점이 5,470원 구간인데 저자리 좀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M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공간 구현을 위한 HMD 관련해서 일단 국채 과제로 좀 개발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어제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공간 구현을 위한 HMD가 2026년까지 42조 원이 성장 시장 가치로 치면 42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반영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국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만 차트상은 조금 낙폭이 발생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길게 보면 이제 박스권 구간이요. 매물대는 굉장히 탁고 올라오는 구간이지만 일단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면 괜찮거든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좀 자리 잡아가면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기관 매수가 작년 9월부터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멀리 보시고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 괜찮은 종목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은 수익을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 어제도 봤는데 또 오늘 뵀네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010포인트 1010이고 코스피가 303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반등세가 나오려는 움직임인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간단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는 상방을 외쳐드리고 있는데 상방의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국채 금리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다 다양한 어떤 글로벌 환경 자체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방향상 계속 상방으로 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1010포인트 선 여기를 좀 안착을 해주면요, 1200포인트까지 감히 상승한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소비주들의 어떤 이 살아남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1050포인트 선 기준에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었던 이 중소형주들 대규모의 반등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만 체킹하시라고 했죠. 1185원선 이 하회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방 흐름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폴더블폰 관련주로 일부 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환경에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또는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의 어떤 생산 차질 또는 수요 피크아웃 등의 우려 등으로 이슈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이 좀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폴더블폰 쪽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요,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전 세계적인 그런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음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 쪽에서 출시했었던 Z 폴드 3랑 이 Z 플립 3의 어떤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가지고 22년도 기준으로 폴더블폰 시장의 눈높이와 기대감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 1,500에서 2,000만 대 가량의 어떤 출하량이 이제 내년도까지 예상이 되는데 시장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00만 대 이상까지 계속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까지 어려운 시장 진입 환경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까지도 이 폴더블폰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삼성전자 쪽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 부품 쪽은 힌지입니다. 이 힌지 쪽이 폴더블폰의 차세 제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힌지가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힌지는 이겁니다. 두 개의 패널을 접고 펼치는데 이 필요한 이음새 역할을 하는 그런 필수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그냥 경첩입니다. 경첩. 경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힌지와 관련된 회사가 바로 KH 바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이 대중화될수록 현재 크랩쉘과 노트 타입의 어떤 다양한 종류들의 어떤 폴더블폰 디바이스도 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 쪽에서는 4세대 이 OLED 기술을 좀 공개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폴더블폰 디바이스의 어떤 다양한 방식을 좀 보여줬고요. 이 안과 밖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이 멀티 폴더블폰 어떤 제품과 그리고 또 가로 방향으로 또 화면을 또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더블 이런 기술들도 공개를 했었죠. 폴더블폰 차세대의 이 디스플레이 직접적으로 탑재되는 힌지 그리고 메탈 플레이 등의 어떤 부품 업체의 구조적 성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KT 바텍의 힌지 관련 매출은 21년도 기준 2천억 수준이라면은 22년도 기준으로는 3천억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주가의 상승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24,000원 선 이하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은 21,000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슈퍼 섬유 관련된 어떤 이슈에 있는 종목이다. 그냥 수소차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요. 효성 첨단의 3분기 영업이익은 1,430억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라미드 증설 관련 어떤 초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어떤 전방 수요 둔화에도 이 스판텍스나 아니면 탄소 섬유 같은 기타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외 이제 각 주요국들도 뭐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저감 정책에 좀 눈을 좀 기울이고 있죠. 탄소 저감 정책의 일환이 수소 경제 역시나 이 단순히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차 또는 발전용 연료 전지보다는 수소 생산 자체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소 생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수준의 수소 용량 개발 그리고 수소 운송량 확대 등의 어떤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기는 어려웠던 시점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효성 첨단 소재가 그 대안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생산 및 저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압력 용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압력 용기 부분에서 국내 탑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코오롱 인더 그리고 상하프로네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고 있는 회사 바로 효성 첨단 소재와 코오롱 인더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이 두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핵심은 이제 슈퍼 섬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슈퍼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탄소 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슈퍼 섬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탄소 섬유라는 것이 강철에 비해서 무게는 훨씬 더 단단하고 강도 역시나 단단하고 경량화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 다양한 부분에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일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긴 하지만은 최근에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고 효성 첨단 소재가 그 주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이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은 현재 4,000톤에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내년 7월 하반기까지 해서 6,500톤으로 좀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CNG 연료 탱크라든가 이제 전선 신제형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솔루션 등 쪽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고압 용기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장기 무체약으로 해서 수주 물량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탄소 섬유의 사업 부문은 이제 현재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수소차량 수소 조작 용기 시장도 급격하게 좀 커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소차는 이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유럽 쪽에서도 지금 완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한 64만 원선 기준을 좀 잘 지켜준다면은 계속적으로 90만 원 이상까지 시세는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기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속적으로 제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산 차질 좀 있는 시점이긴 한데 뭐 예를 좀 들어보면 멕시코 공장 어떤 일시 가동 중단 이런 발표 소식 그리고 또 뭐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뭐 기아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장 섹터의 주인공은 바로 기아차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도 신차 모멘텀은 22년도까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스포티지 출시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친환경차인 니로 그리고 신규 SUV 전기차가 또 내년도에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문제로 이제 대기 수요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뭐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 물량이 이 공급 물량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에 따른 어떤 가격 결정권까지 기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에서 만약에 이제 상품성 높은 어떤 신차를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당장 4분기부터 실적 반등도 전망을 합니다. 뭐 가령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어떤 락다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해소가 된 시점이 4분기부터 바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 공장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특정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을 증가한다든가 아니면은 조업 일수가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후속 대응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아는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시장 주도는요, 휴대폰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아는 그 중심에 서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어떤 산업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량 경량화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구현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 아니면은 5G 관련 섹터들 모두 다 엮여 있죠. 예, 최근에 뭐 우주항공 산업도 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주항공도 당연히 여기에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통신 속도가 생명이고 안전이 생명이기 때문에 5G를 넘어서 6G를 구현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완성차를 이제 만드는 이 기아차 쪽에서 앞으로 시장 섹터의 어떤 주도권은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3종목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좀 빨리 말씀 좀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흐름은 계속 상방이다. 하방이 아닙니다. 상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폰 시장에서의 어떤 힌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폴더폰 시장을 점유한다. 그와 관련한 회사가 바로 KH 바텍이고, KH 바텍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수소차 관련돼 있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섹터가 좀 중심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효성첨단 소재가 기초 체력도 높고, 그리고 슈퍼 섬유 생산 능력을 내년도까지 계속 증설하고 확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류의 저평가 종목들은요, 많이 올라와도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어제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HMM을 설명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미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이 아니라 많이 올라왔더라도 달리는 말이지만은 저평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기초 체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을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기아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뒤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10만 원 선 이상의 시세는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 선도 저렴하고요. 15만 원 선도 저렴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앞으로 주독 섹터가 될 수 있는 이 자동차 산업 중에서의 완성차 대장주 기아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종목 정도 살펴봤고요. 내일도 금융자리 투자 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방금 기아의 모멘텀을 좀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8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0만 원,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안정적인 수익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성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 지금 방송 외에도 계속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계속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약세, 코스피는 아직 0.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변동성 큰 날이니까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